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멘트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 잘 써진 보고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논리, 한일 시멘트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를 찾기 힘들고 해서 저도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외부 매크로 이슈랑 동떨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내수 건설 관련된 그리고 시멘트 관련된 주식은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한일 시멘트와 등등 해서 시멘트 관련된 보고서를 여기 이제 BNK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외부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궐선거 그리고 3월 대선 이런 건 부동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관련된 완화가 되면서 영업 환경이 이제 개선되는 요인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이제 결국 건축이나 건설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멘트 관련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평적인 어떤 비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들만의 어떤 사소한 차이들을 잘 골라서 가장 탑픽, 거기서 이제 핵심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뭐 이익 모멘텀이 가장 많으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점수 비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수평적인 거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시멘트업을 살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기관 투자자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하나만 담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2개를 담는다 그러면 1등 하나, 2등 하나 이렇게 담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5개 종목을 다 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가장 그 기관 투자자들 입맛에 맞느냐, 그리고 뭐 한 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 투자자는 뭐 5종목 다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러 명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하나는 꼭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멘트 종목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기관 투자자들보다 먼저 사들고 있던지, 또는 추후에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 덕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걸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평적으로 놓고 가장 여의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섹시한 게 뭐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가 썼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추정 실적이 이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거고, 건축 착공 면적이 YOY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 면적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SOC 예산도 증가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외부의 시멘트 내수 추이가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를 사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이 시멘트의 매출 비중이 크면은 이 시멘트에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멘트 이외의 다른 전방에 유사한 건축 건자재에 관련된 사업 모델이 좀 다각화되어 있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보면 뭐 이거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되는데, 쭉 내려보면 이제 총 2개 회사를 본인이 점수를 줘서 각 시멘트 회사별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시멘트 업체의 차별화 요인이 캐파, 사업 구조가 다각화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설비가 효율적이냐, 그리고 재무 구조가 이제 괜찮냐.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들어왔는데 재무 구조 때문에 바텀라인이 실적이 좋아져야 될 시기에 다른 회사들은 주당 순이익이 팍팍 늘어나는데, 이 재무구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더디게 늘어나면 시장은 그 재무구조 때문에 그 기업을 후순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시멘트 반제품 생산 능력이 쌍용이랑 쌍용양회랑 한일 시멘트가 그래도 탑티어고, 여기도도
시멘트 생산 능력이 요 3개 회사가 탑티어인데 뒤에서 말씀 후술 하겠지만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때문에 그 재무 구조가 차입금이 좀 많아져서 똑같은 거라면 한일이 훨씬 낫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레미콘이나 드라이몰탈 이런 걸로 좀 사업이 좀 잘 다각화되어 있느냐. 평소에 시멘트만 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또 시멘트 업황이 꺾이면 순간적으로 적자가 가니까 이 사업 다각화가 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시멘트 비중이 높으면 호황기의 반짝 성과가 유리할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 이제 사업 구조를 비교를 했을 때 한일 시멘트처럼 좀 다각화가 되어 있는 게 좋다. 아세아 시멘트도 잘 다각화되어 있지만 아세아 시멘트는 저기 뒤에 나오겠지만 그 재무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가 가장 이제 유리해 보인다. 그리고 쌍용양해가 배당 성향이 있고 뭐 하면서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쌍용양해랑 한일 시멘트의 그 우리가 흔히 다들 비교하시는 PER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쌍용양해는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순위가 있고 생산 능력에 대한 점수 5점 만점에서 점수를 쭉 줬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나으냐. 그래서 한일 시멘트랑 쌍용양해 두 개가 걸리는데, 이 업사이드도 본인이 계산한 업사이드도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일 시멘트가 훨씬 업사이드가 이제 50%대로 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쌍용이긴 한데 쌍용양해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 PE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뭐 20배 이렇게 나옵니다. 한일 시멘트는 뭐 한 7, 8배 정도로 이제 예상 실적 2021년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환경이랑 그 수직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건설업에 관련해서 연동되는 거는 결국 외부 환경, 건축 착공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시멘트업을 봐야 되는데, 뭐 차입금, 그 다음에 외부 캐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익의 어떤 그로스를 고려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멀티플이 이제 10배 미만으로 이제 한일 시멘트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싼 편이고, 여기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쌍용양해가 또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쌍용양해는 이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뭐 친환경 설비 투자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멀티플이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20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업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탑픽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20배짜리 밸류에이션을 사는 건 좀 뭔가 꺼림칙한 거죠. 건설업 사는데 20배짜리, 뭐 물론 쌍용행위가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ROE가 높아져서 PR이 높아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뭐 세계 최대의 폐열 발전 설비를 뭐 그 완공해가지고 그 실적이 이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알겠지만, 건설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익 그로스를 고려를 하면은 한일 시멘트를 PER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애널리스트가 뭐 약간의 어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한일 시멘트를 오히려 플레이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 밸류에이션 밴드 상으로도 여전히 하단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건설업을 좋게 보시고 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대림건설 이런 거를 보시고 있다면은 뭐 한일 시멘트도 좀 같이 그 챙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비슷한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섹시한 걸 고를 때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시멘트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골랐다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야. IT나 이런 것에서도 뭐 기술력이 이제 얘만 있는지, 뭐 남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지, 그리고 재무 구조는 깨끗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대적으로 제일 투자자들이 많이 살 것 같은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점수를 매겨서 하진 않는데, 그래도 꽤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도움과 어떤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일시멘트가 건설업 쪽에서 그래도 밸류에이션 낮으면서 그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 캐시플로우도 에비타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림건설, 현대건설만 들고 가지 마시고 시멘트도 같이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여기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주소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